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74호 제2면 기사입니다. 복지부 지자체 합동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시작.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4월 7일 월부터 4월 30일 수 가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배가혹 개소에 대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24.12월 기준으로 전국에 1,520의 개소에 달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 방문, 관계기관 업무 협의 등을 거쳐 전수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 현황, 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 인권교육 실적 및 인권지킴이단 구성 운영 등 인권 예방활동 실적,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 상황, 면담 형식을 점검하게 된다. 인권교육은 종사자 연간 2회, 8시간, 이용자 연간 1회, 4시간, 교육이 수하게 되어 있으며 거주시설별 내 외부 단원, 5물결표 사인 11인,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 및 지자체 담당자 이외의 지역별 장애인권익 공호기관 직원과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내 외부 단원 등 지역사회에서 거주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조사원에 참여시켜 전수조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대규모 거주시설 운영 현황, 인권예방활동, 인권상황 등을 점검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재발 방지 대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 상담 수어 채팅 챗봇 전면 개편된 129 앱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3월 31일 월부터 국민에게 더욱 쉽고 편리한 보건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29 보건복지부 상담 모바일 앱을 11년 만에 개편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개편된 129 보건복지부 앱을 통해 새로운 수어 영상 상담 24시간 챗봇 상담 웹채팅 상담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14년에 구축된 129 보건복지부 앱은 노후화되어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상담 대기시간이 길어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였다. 개편된 앱을 통해 언어 청각장애인은 스마트기기 제약 없이 수어 영상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어 상담사가 상담 중인 경우에는 상담 예약 기능을 통해 대기하지 않고 수어 영상 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톡 미사용자나 간단한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은 새롭게 도입된 웹채팅 상담으로 로그인 없이 빠르게 전문 상담사와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상담은 상담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고도화되어 보다 빠른 상담사 연결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건복지 관련 정책 문의는 365일 스문의 시간 챗봇 상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용규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은 이번 개편된 129 앱을 통해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모바일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향상된 보건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 129 보건복지부 앱을 사용 중인 경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신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 www.129.co.kr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경기 남부장애인권익 공호기관 경기도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경기 남부장애인권익 공호기관 관장 정현석 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차별을 예방하고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사후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2025년 4월 2일 경기 남부장애인권익 공호기관은 경기도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본부장 이상국과 학대 피해 장애인 인권 증진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 내용으로는 청각 언어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 청각 언어장애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수어통역, 농문화의 이해, 상담의 적극 협조 각 기관의 발전과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협력 청각 언어장애인의 학대 예방을 위한 상호 다각적인 지원 방안 모색 등이 있다. 경기 남부장애인권익 공호기관의 장애인 학대 및 차별 예방 교육 연계를 통해 향후 청각 언어장애인의 학대 및 차별 피해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경기 남부장애인권익 공호기관 정현석 관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에 있어 양 기관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며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피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위한 장애인 전문가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4월 4일 금 오후 2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장애인 건강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장애인 건강정책 포럼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의료 전문가 등의 자문과 의견을 듣는 자리로 그간 정책과제 발굴 전략기획단 별표 사인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제안된 주요 정책에 대한 심층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은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신용일 부원장의 발제와 함께 효과적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의료기관 개편 및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2부에서는 서울재활병원 이규범 부원장의 발제를 통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보건소 지역중심재활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고도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6차례의 포럼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개선, 의료기관 이동 지원, 일상건강관리 지원 등 주제별로 전문가와 장애인단체를 초청하여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포럼을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의 필수적인 요소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장애인 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특수일반 학교 학생 400여 명 참여하는 역사 뮤지컬 관람 행사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역사적 체험과 정서 함양을 위해 뮤지컬 관람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임태희 2-4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경기도 내 특수학교 일반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뮤지컬 관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특수일반 학교 학생이 역사적 체험 교육과 함께 문화예술 감각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적 인물 김유신 장군의 삼국통일 업적을 중심으로 한 창작 뮤지컬을 준비했다.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관내 특수일반 학교 학생, 인솔교사 등 420여 명은 뮤지컬을 관람하며 역사적 가치와 교훈을 함께 나눴다. 도교육청은 학생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정서를 함양하고 미래를 꿈꾸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체험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문화 공연을 개최해 문화예술 경험을 통한 경기교육 가족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 제14회 수지나눔문화축제 개최. 짓기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 관장 김현균 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오는 4월 19일 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지구 문정중학교에서 제14회 수지나눔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수지나눔문화축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는 라면 기부를 통한 참여 방식으로 나눔 문화를 지역 주민에게 자연스럽게 전파하며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예정이다. 라면 4번지개 이상을 기부하면 체험 부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팔찌가 제공되며 기부된 라면은 지역 장애인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함께할 라면트리라는 이름의 나눔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주민들이 기부한 라면을 모아 하나의 상징적인 트리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무대 공연, 먹거리 및 놀거리 부스, 다양한 체험 활동, 플리마켓, 그리고 그림 작품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 김현균 관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기부도 하고 즐기거리도 풍부한 나눔의 축제가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분들의 따뜻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